이번 시는 문정희의 한계령을 위한 연가입니다. 이 작품은 사랑하는 사람과 한겨울 한계령에서 폭설을 만나 고립되는 상상을 통해 사랑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자의 역설적 인식과 함께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화자는 한 가지 소망을 말합니다. 그 꿈은 사랑하는 사람과 운명적인 사람을 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과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에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가장 객관적인 보도를 하는 뉴스는 앞다투어 기록적인 폭설을 알리고 쌓인 눈 때문에 자동차들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야단 법석이네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한계령의 눈이 많이 와서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이라고 화자는 말합니다. 험난한 고개의 한계, 극한의 상황이라는 외부적 조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묶여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오 눈부신 고립. 그래서 고립은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속박의 의미가 아니라 운명적이고 낭만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화자는 인간의 힘으로 얼마간 극복할 수 없는 자연이 주는 한계를 못 이긴 척 받아들이며 물리적으로 발이 묶이는 정도가 아니라 운명이 묶이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그와의 운명적인 사랑을 꿈꾸는 것이죠.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들이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 않으리.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서서히 현실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완전한 고립의 상황이 되어가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헬리콥터가 출동하더라도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하늘을 돌고 있는 헬리콥터를 향해 손을 흔들지 않겠다고 말해요. 헬리콥터가 인명구조를 마치고 눈 속에서 먹이를 찾지 못한 야생의 동물들에게 먹이를 뿌리고 있을 때에도 구조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만 포탄을 뿌려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란이나 꿩들의 일용한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전쟁터에서 젊은 군인들의 심장을 향해 포탄을 퍼부어대던 무자비한 헬리콥터들이 이제는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사람만이 아닌 야생의 동물들에게까지 양식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자는 생존을 거부하고 운명의 그와 눈 속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둘 바를 모르리. 폭설로 고립된 이 공간에 기꺼이 묶여서 운명적인 그와 함께하는 지금은 자신이 처음 느껴보는 짧은 축복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사랑이 간절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이 시의 화자는 한계령이라는 몹시 춥고도 험난한 고개에서 더 극한의 상황이 생기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속설에 고립되는 극한적인 상황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단 둘이서만 있을 수 있는 행복한 일입니다. 헬리콥터의 구조도 거부하고 외부와는 단절된 채 오로지 둘만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이 공간은 눈부신 고립이고 짧은 축복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한계령에서 노래하는 강렬한 사랑. 이것이 문정희의 한계령을 위한 연가였습니다. 고생하셨어요.